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요, 733만원입니다. 해서 오늘은 플러스 3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판에서 돈 벌려고 내가 여기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회의감도 약간 느끼고요. 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흐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일단, 에, 참, 기가 차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일단, 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지난밤에 미정 씨가 나스닥은 상승하고 다우는 빠지면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개념으로 나스닥에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나스닥이 한 5%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발 매수세, 기술적 반등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한 1%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혼조세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좀 아리송하죠. 이게 그러니까 어제 이미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꼬리를 달고 들어올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가 좀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반응을 했는데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올라왔어야 되는데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좀 약한 분위기였는데요. 아침에는 보시면 5분봉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형보식으로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약간 들어올려 가지고 1.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아마도 미국 선물 지수가 오늘 나스닥이 거의 한 플러스 0.6 정도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선물 지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외국인하고 기관이 아침에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매도를 했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500억대, 한 600억대까지 매도를 했었고, 코스닥 기준으로. 기관이 한 300억대 매도를 했는데, 이게 안 밀리고 계속 들어올리니까요. 미국 선물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이 안 내려오고 계속 들어올리니까, 기관이 먼저 방향을 틀었어요. 매도를 줄이고 지금 920억 정도 매수로 매수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도 한 600억 매도하고 있다가 매도를 줄여가지고 한 240억 매도로 이렇게 해서 지수가 조금 상승하는 한 1.1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양은 나쁘지 않고요. 제가 이끌어놓은 줄, 요 정도 선은 지키지 않겠느냐 했던 요 줄 위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약간 살아났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현재 상황 가지고 이렇게 해서 위로 쭉 올라가기에는 좀 그렇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선언을 한다거나 이런 호재가 터지면 모르겠지만, 그런 호재성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위로 쭉 올라가기보다는 오르락내리락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반등이 그나마 좀 되게 불안했던, 어제만 해도 상당히 불안했죠, 시장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돌렸기 때문에 약간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주인데요. 제가 왜 오늘 되게 답답하게 봤냐면, 이 흐름이 어떤 규칙성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표를 다 보여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표를 안 보여주려고 할 거라는 얘기죠. 특히나 이제 기관이나 세력, 투자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실제 종목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그대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티플렉스라는 종목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티플렉스를 제가 평소에 되게 좋게 봤기 때문에 어제 빠질 때 손절해 버렸는데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보시면 분기 매출 600억 돌파인데 1분기 매출 보시면은 1분기 매출이 622억에 영업이익이 78억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 보통 이렇게 봅니다. 지금 노트에 일단 적어요. 매출이 1분기 매출이 622억이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78억이거든요. 그다음 순이익이 61억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은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 나왔던 실적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실적을 분기 실적을 보러 들어갑니다. 온 김에 이제 이게 또 유동 주식수가 1,800만 주 양호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2차전지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스테인리스, 뭐 니켈 뭐 이런 쪽으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부채 비율, 유보율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기 수익을 보시면 2021년도 6월이니까 작년 2분기 때 465억에 45억, 460억에 47억, 570억에 56억. 매출이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영업이익도 꾸준합니다. 큰 굴곡이 없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계속 발생되니까, 부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이 좀 더 늘어나는, 금고에 돈이 좀 쌓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떤 재무 상태도 탄탄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1분기 때 매출이 622억이거든요. 그러면 쭉 비교해보면 622억이면 기존 앞에 있는 매출보다는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엄청나게 뭐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지만 실적이 상당히 향상됐다.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 정도 순으로 또 늘어났다는 얘기죠. 622억이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78억입니다. 그럼 당기순이익이 61억이니까 전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으로 실적이 괜찮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적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실적을 보면 실적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던져갖고 누릅니다. 막 던집니다. 계속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어떤 이 종목을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뭐 세력들은 주식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던져갖고 못 올라가게 계속 던지면 여기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걸 발견하면 저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발견해가지고 제가 매수했는 가격이 얼마냐면 어제 제가 현대코퍼레이션을 시간에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수했다가 못 올라가고 계속 빌빌거리길래 시간에서 제가 이게 19,200원에 제가 매수했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19,200원이니까 종가는 여기였는데 시간의 거래가 약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19,200원에 매수하고 있었는데 못 들어올리고 계속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재미없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티플렉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일단 돈이 없으니까요. 이 종목 가장 안 좋게 생각했던 종목이 이 종목이었으니까 이 종목을 바로 던지고 매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티플렉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딱 매매는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대코퍼레이션 손절하고 그다음 바로 이제 손절하고 바로 또 매수를 하니까 5,740원에 매수가 됐습니다. 티플렉스가. 그러니까 많이도 높게 잡았다. 여기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 여기서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발견을 했는데 왜 올라가는지 이제 이유를 봐야 되니까요. 이유를 찾아서 이제 눌러보니까 실적이 좋게 나왔길래 실적 분석 비교하고 나서 실적 괜찮네 사야지라고 딱 봤을 때가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740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거의 뭐 고점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로 봤을 때는
계속 눌러갖고 못 올라가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그 뉴스가 딱 뜨면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이 또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럼 쭉 올라가면 또 눌러버리는 겁니다. 계속 눌러버리면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 저 같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 저도 마이너스 2.44%입니다. 여기서 잡았는데 2.44% 현재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100만원치만 잡았기 때문에 이건 내려가더라도 어차피 안 팔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가더라도 안 팔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잡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이게 진짜 그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미수 풀배팅 들어왔다고 치면 못 올라가면 이제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짜증이 많이 나겠죠.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눌러버리니까 그동안 또 뭐 실적 때문에 올랐는 것 같으면 오른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재료 노출해가 누르면 되는데 오른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쭉 빠져갖고 최근에 바닥권 상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이걸 또 눌러버리니까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못 올라가게 자꾸 막으니까 마지막 가면 이제 미수 들어온 사람들 풀배팅 치는 단타하는 사람들이 못 버티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손절하면 이제 그 힘으로 이제 쭉 빠져서 끝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뭐 원래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어제까지만 봐도 하락을 했거든요.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제 쭉 밀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물량을 다 던졌겠죠. 세력들도 세력이 던지니까 이제 밑으로 빠졌겠죠. 빠졌는데 오늘 갑자기 실적이 좋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딱 나왔을 때 이 시점에서 보면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량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대부분 다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물량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적 좋다고 해서 이게 급등시키면 물량을 작게 움직이는 개인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저 위에서 팔면 됩니다. 이익 실현하면 되는데 세력 입장에서는 조금만 매수하면 급등해 버리니까 물량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가게 되면 개인들 좋은 일만 시켜주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거의 물량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호재 터지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누르는 것 같아요. 눌러가지고 손절을 시킵니다. 계속 누르면 손절을 계속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터지니까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물량을 어느 정도 못 받았으면 이제 계속 그냥 이렇게 계속 눌러서 버틸 겁니다. 시간이 끌고 가면 답답한 사람이 먼저 팔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물량 어느 정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판단이 이 뉴스가 진짜 호재성이고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뭐 죽어도 못 팔겠다는 각오를 딱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타로 보고 그냥 분봉 보고 급등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 눌러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팔겠다는 어떤 마인드가 없이 이 재료가 이 실적이 꽤 괜찮은 실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정도 실적이면 빠져봐야 이 정도 선까지 밑으로는 안 빠지니까 뭐 한 5% 10% 정도는 뭐 손실 감소하고라도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매수를 하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눌러서 빠지더라도 그냥 뭐 버틸 대로 버티자 이 정도 실적이면 정말 5천원짜리 주식으로는 꽤 괜찮은 실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실적이 아름답잖아요. 뭐 부채도 거의 없는 탄탄한 회사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실적을 보고 이걸 안 사면 뭘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더라도 버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잡았기 때문에 물렸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이 정도 아름다운 실적이면 100만원 기부를 해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샀습니다. 샀는데 이렇게 누르는 이런 모양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좋으면 좋게 가져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 돈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시장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올라가야 될 때는 정상적으로 같이 합치면서 올라가줘야 되고 악재가 떠졌을 때는 빠져주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호재가 떴는데 거꾸로 막 내려가가지고 인위적으로 못 버티게 해서 단타를 주로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미수 풀배팅하는 단타들은 주로 미수 풀배팅으로 치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리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호재인데 눌러가지고 다 털고 나서
그 진짜 매도해서 눌렀으면 안 좋으면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멈추고 나면 그다음 급등해 버리거든요. 이런 현상이 국내 정치에서 너무 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의 형포로 해가지고 개인들 덩쳐먹는 현상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저도 그 집불도 뭐 투자금도 얼마 없는 1,400 한 50만 원 있는 이런 그 개미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회의감이 어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돈 많은 사람들과의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 인내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종목이 호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호재가 맞다면 죽어도 못 팔겠다는 각오로 그냥 딱 잡고 시간을 가지고 나는 뭐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야 이게 그 먹을 수 있지. 그냥 그 세력들 끌어올린다고 따라 들어가는 순간에 밀어버리기 때문에요. 단타로 접근하면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이거 발견해가지고 매수하면 여기서 매수하는데 눌러버리면 여기서 손절하게 된다는 거죠.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플렉스 오늘 실적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게 나왔다 싶어서 제가 매수하는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하고 거래하고 있는 어떤 상사 개념으로 잡았는데요. 오늘 힘이 없길래 정리해버렸고요. 티플렉스가 없었다면 그냥 홀딩했을 건데 티플렉스가 괜찮아 보여서 이거 살려고 티플렉스 사고 싶어서 그걸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 신규로 티플렉스 한 종목을 편입을 했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는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후반부에 가서 이 GSE 천연가스 쪽이죠, 얘는. 그럼 중앙에너비스 석유 관련주. 근데 제가 국제유가를 봤는데 지금 WTI가 102달러 정도입니다.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천연가스도 지금 최근에 쫙 빠지고 나서 많이 못 들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물론 이제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하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약간 오르는 정도였는데 그걸 핑계로 이걸 이렇게나 끌어올린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왜 제가 신경이 자꾸 쓰이느냐 하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점이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전쟁이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 국지전 형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국지전 쪽으로 흘러가면 일반 정상적인 생활들은 또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기후에 각국 대사관들이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로 지금 제가 대부분 다 포진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혹은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이 나오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종목하고 반대 개념이라서 얘가 올라가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움직임은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쟁 끝내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이걸 생각하고 그냥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쟁이 계속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지기에는 좀 서로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이쪽보다는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 관련주들 조금 움직였고요. 그다음 곡물 관련주도 보시면 콘조스의 개념이 맞을 거예요. 대주산업 뭐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대한제등을 또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고려산업, 뭐 신성홀딩스 거의 보합군이고 팜스토리 전부 다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지금 제대로 못 걸리는. 왜냐면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눈치 보기로 전쟁이 장기화되면 곡물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오늘 마땅히 들어갈 만한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력들도 뭐
진짜 좋은 게 하나 나오면 확 땡겨 올리면 되는데 그런 테마를 못 찾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찌끔 저기 찌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량주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오늘 구형테크가 어저께 강했는데 오늘은 상신브레이크 따라 움직이고 화신 뭐 화신전공 이런 종목들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그 코프라 이 종목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것도 뭐 지금 저항대가 있어가지고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면 플라스틱 차량 경량화 이런 쪽인데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해서 한번 노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에코 플라스틱하고 지금 에코 플라스틱이 먼저 움직이면 코프라가 뒤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 다음 또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 중국의 그 특사가 왔었죠. 그 2인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그 윤석열 대통령 초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을 방한하도록 초청했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차한불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방한 뉴스 때문에 주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움직였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화장품 관련주가 올라가면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보통 내려가야 되는데 이 진단키트도 너무 많이 빠져놓으니까 휴마시스 같은 종목이 지금 반등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가면 진단키트가 줄어야 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도 올라가고 화장품 관련주도 올라가는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들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잘 몰라가지고 코로나가 확산되면 지금 한 4만 명 정도 나오고 있죠. 확산될 것 같으면 진단키트가 올라가고 화장품이 내려와야 되는데 화장품도 올라가고 진단키트도 올라가는 이런 좀 아리송한 상황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 웰크로니 종목도 지뢰 제거 때문에 또 한번 쫙 틀어올린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지뢰가 많이 깔리긴 했을 건데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한다고 국내 지뢰 관련 업체들이 거기 들어갈 일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력들도 막 땡겨 올려보낸 것 같아요. 땡겨 올리다가 따라오면 이제 테마를 형성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막 가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 오늘 제가 가장 괜찮게 봤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려제강입니다. 계속 누르고 있다가 오늘 한 4.3% 정도 들어 올려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꾸준하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 뜨고 얘가 그 급등했던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뿐만이 아니고 뭐 CPT 뭔가 뭐 그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디 뭐 가입하는 그 재료로도 포함해서 이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으로 해도 철강이 많이 쓰인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고 여기서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고려제강하고 동일제강이 거의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움직임이. 근데 오늘은 고려제강은 올라가고 있는데 동일제강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보시면 제가 두 종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5분봉인데요. 동일제강 보시면 아침부터 눌러가지고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뒷부분 가서는 엄청나게 막 던져가지고 손절시키려고 작정하고 던지는 것 같았어요. 막 눌렀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이막 그 의도적으로 눌러갖고 확 빼려고 그러는데 이때 그 고려제강이 확 튀어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확 튀어올라 버리니까 이 동일제강 쪽을 막 매도해갖고 누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맞거든요. 고려제강이 올라가는데 동일제강이 거꾸로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 맞으니까 고려제강이 워낙 강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누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냥 돌려가지고 확 매수해갖고 그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눌렀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동일제강이 어제도 갭으로 떨어져갖고 계속 눌렀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눌렀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정말
답답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실적도 안 좋고 이 회사가 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빠지면 이거 그 실적이 안 좋고 회사 그 어떤 비전이 없으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실적이나 비전 이런 면에서 지금 그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 같은 철강 쪽에 같이 움직이고 있던 이 고려제강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거꾸로 이걸 그냥 계속 눌러가지고 밑으로 빼고 있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걸 손절할 수도 없고 화는 화대로 나고 막 그런 식으로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 참 난감하죠 이거. 정리해버리려니까 고려정강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그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구장창 매도하다가 또 이제 또 그 올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같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배팅으로 먹으려는 것 같아.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비전을 보고 전망을 보고 좋으면 매수하고 나쁘면 팔고 이게 아니고 이 종목에 들어오는 단타들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개인들이 막 들어오면 계속 막 던져가지고 막 던져서 그냥 손절시킬 때까지 너 팔 때까지 한 버텨봐라 이러고 막 던지는 것 같아. 던져갖고 쭉 눌러가지고 손절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다 챙겨 먹고 그냥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물론 이제 다른 그 하이스틸 같은 이런 종목이 어제 시간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갭으로 떴다가 눌러버리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그얘기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한 3점 몇 프로, 한 4% 상승했기 때문에 아침에 갭으로 띄워놓고 눌러가지고 털어먹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여전히 밀려있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내려가니까 같은 철강으로 같이 누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치고 보면 고려제강은 좀 특이하게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다 밀리고 있는데 철강 관련주들이 보시면 다 하락했죠. 다 하락하고 있는데 얘만 유별나게 4.3%나 올라갔다는 이런 좀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제강이 의외로 좀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가졌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하엔지니어링 이 종목이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안에서 어떤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 설계, 뭐 철도 교량 설계 같은 이런 쪽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제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오늘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는 이 도하 엔지니어링 이 종목을 대장으로 해서 움직이겠다고 작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대 에버다임이 보통 2위권이었죠. 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감했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에 또 강하게 쫙 끌어올리다가 또 계속 눌렀습니다. 눌러가지고 밑으로 뺐습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데모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누르는 현상이 나왔죠. 해인도 마찬가지로 뒤로까지 빠지고 그 현대 에버다임이 대장격으로 움직이니까 이 대장이 강하게 올라가다가 뒤로 밀리니까 다른 뒤에 종목들도 같이 뒤로 밀리는 겁니다. 못 올라가고 해인도 마찬가지로 밀리고. 근데 좀 특이했던 종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산중공업입니다. 오늘 제가 손실 봤을 건데 이런 황당한 흐름이 나온다는 게 이것도 참 웃기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현대 에버다임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죠. 현대 에버다임 올라갈 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5분봉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림하고 딱 보시면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올라갔다가 밀렸죠. 계속 뒤로 쭉. 수산중공업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서 갭 떠갖고 올라가다가 현대가 밀리니까 얘가 같이 내려간 겁니다. 쭉 밀렸는데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쭉 밀어갖고 마이너스로 거의 한 1점 몇 프로까지 뺐습니다. 뒤로 뺐던데 마지막 종가 부분에 가서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으로 쫙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지나가고 거래량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거 보면 되겠다. 시간대별 체크.
이래 봐고는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여기 이 마지막 그러니까 3시 18분 뭐 17분 18분 이때쯤이겠죠. 한 18분쯤이었겠죠. 갑자기 매수가 확 들어가지고 확 땡겨올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리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650원에서부터 3,820원까지를 순식간에 이렇게 땡겨올리려면 어마어마한 그 물량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확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확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리고 20분 딱 되는 시점에 끌어올리다가 약간 내라고 여기서 딱 끝났습니다. 20분 딱 해갖고 동시효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시효과 들어가가지고 또 매수가 막 붙어가지고 갭으로 떠가지고 2.94% 상승해서 끝나버렸습니다. 이 흐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종일 눌러놓고 물론 이제 올라갔으니까 제 입장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은데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그 매매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 시간에 한번 볼까요? 또 시간에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는 안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이 종목을 매매하는 그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게시판에 글 보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중공업 한번 볼게요. 게시판 글 보면 이제 저는 이걸 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보면 얘기가 엄청납니다. 뭐 시간에 상한가 갈 거라고 대박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죠. 근데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추측입니다. 그냥 왜 올라갔을까 이러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가 굳이 해석하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나름 세력들이 물량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그냥 그 매도 잔량 깔린 거를 엄청난 물량으로 확 땡겨 올려버리면 되니까요. 이까지 들어간 건 이해되는데 마지막 종가 여기서 종가 그 20분에서 30분까지 그 사이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면서 올라가는 이 모양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는데 저도 이게 왜 올라갔는지를 모르거든요. 수산중공업을 그 오랫동안 매매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된다면 현대해보다임 같은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있었어야 돼요. 그죠? 얘가 올라가고 도하인지니어링도 올라가고요. 그다음 뭐 그 해인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다 밑으로 내려가고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얘 혼자만 위로 올라갔거든요. 뉴스도 없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오늘 제가 하도 좀 뭡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횡수수설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종가에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뒀던 사람들은 다들 눈에 띈다는 겁니다. 저도 눈에 띄었으니까. 오늘은 수산중공업 뭐 별 볼 일 없겠네 그러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락을 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승으로 확 바뀌니까 놀라서 이제 당연히 보게 되겠죠. 보는 순간에 동시효과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2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무슨 장난치는 것 같은데 반 정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갭으로 뜨니까요. 팔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갖고 매도는 안 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호재가 있으면 이게 내일 갭으로 뜰 건데 이거 지금 팔아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확 올라가면 이게 무슨 호재가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던 사람들은 확 끌어올리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에 호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매수 주문을 넣었을 것 같아요. 종가에. 그럼 매수 주문을 자꾸 넣으니까 호가가 자꾸 올라가서 위에 가서 벙 떠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면 여기서 끝나줬으면 여기나 뭐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끝나줬으면은 이거 끌어올린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끌어올렸으니까요. 그 사람이 끌어올린 만큼 책임을 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큼 떠버렸기 때문에 이때 끌어올린 사람이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만큼 떠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올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3,700 그냥
평단가로 쳤을 때 여기서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대충 잡아서 3,650원에서 3,850원, 3,700, 한 이 정도, 한 3,730원, 이 정도가 되면 평단가로 볼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봐도 여기가 평단가로 치더라도 3,760원이 만약 평단가라면 이거 끌어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가격이 자기 끌어올린 가격보다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걸 그냥 털어 먹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아니죠.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장난하는 거죠, 효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끌어올린 사람이 만약에 물량을 털어버리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물린 상황이 돼버릴 거란 겁니다. 그냥 다행히 안 털고 가지고 있다면 뭔가 제가 모르는 어떤 호재가 있다면 안 팔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내일 갭으로 뜰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 종목까지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진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개인 투자자가 돈 벌 수 있느냐, 이게 자금력 있는 세력과 붙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대응을 하면 될 겁니다. 막 확 끌어올리면 가진 거 확 던져가지고 이익실현 다 해버린다거나, 그다음 밑으로 계속 누를 때, 이럴 때 막 이유 없이 막 누르는 것 같을 때, 이럴 때 막 확 매수해갖고, 이거 지금 매수한 사람도 그런 느낌으로 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 수산중공업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빠지는 건 좀 오바다 싶으니까, 누군가 계속 누른다 싶으니까 그냥 한 10억 정도 있으면 확 던져보면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면 10억 정도만 배팅 쳐버리면 순식간에 막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한 10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내려왔을 때는 여기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게 한 2% 정도까지 빠지는 상황이 되면 이건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여기다가 한 10억 정도 확 질러가지고 땡겨버리면, 지금 현재 이 땡겨 올린 사람은 평단가가 여기라고 쳤을 때 엄청난 이익이 나가 있는 상태죠. 10억에 거의 지금 이 가격대가 어제 종가로 치면 10억에 한 3% 정도 이익이 나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에 걸려서 한 1.몇% 줄었기 때문에 이 매도하려면은 수익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확 당겨가지고 물량을 안 내놓고 잠궈버리면 내일 만약에 방향이 돌려진다면, 상승 쪽으로 돌린다면, 이익 실현을 하면 순식간에 돈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돈의 힘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흐름들에서 생존하려면 좀 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무조건 이 종목 실적 좋다 해갖고 매수해갖고 될 게 아니고, 세력들의 심리 상태,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지금 하루 종일 쳐다보다가 좀 많이 시장도 혼란스러운 데다가 이런 것까지 막 돈 가진 자의 횡포를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좀 화딱지도 나고, 진짜 나도 돈만 있어봐라,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진짜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미수 배팅까지 해갖고 그냥 한 2, 30억 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아마 한 10억 정도 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었거든요. 10억 가지고 그냥 시장가로 확 매수 쳐갖고 땡겨보면 순식간에 그냥 확 땡기죠. 그럼 평단가는 여기쯤 되니까 딱 어제 종가 정도가 평단가가 딱 나오죠. 딱 잡아놓으면 현재 지금 이익 난 상태니까, 만약 내일 시장 상황이 좋아갖고 하락하지 않고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간다면, 아니면 이 정도 가격이라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3%를 먹는, 10억에 3% 이런 식의 어떤 계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나중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이런 식의 오늘 흐름들이 좀 투자자들이 좀 과격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워낙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 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휩쓸리지 말고,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죠. 자금이 약하니까 세력 눈치 봐가면서, 개인들 눈치 봐가면서 올린다 싶을 때 들어가서 잽싸게 좀 중간에 끊어먹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면 대충 이 정도 선은 지지선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 꺼놓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여기 정도로 저점으로 보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된다는 그런 가능성으로 지금 상승 쪽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조금 원만하게 잘 해결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베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제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참고해 갖고 하도록 그 방송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가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럼 저는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좀 길다 싶으신 분들은 2배속으로 돌려보시면 될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감 시황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